조금씩 예전보다 빨리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인사는 지금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의 제목은 Factors Affecting the Reaction of the Trace Organic Compounds in the Polyamide RONF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처음에 제목에서 나왔던 Trace Organic Compounds TORC라고 저희가 약자를 썼는데 이러한 물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은 이제 미량 유기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워터 컨테미네이션에 관여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유기물을 통틀어서 이제 미량 유기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에 잘 안 녹는 적은 물질이지만 그만큼 인체에 다양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뭐 이런 공장 회수나 약물이나 아니면은 다른 집에서 다양하게 쓰는 락스, 뭐 샴푸 같은 거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종류의 이런 케미컬들을 다 전부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물질들은 알려진 것만 해도 최소한 30만 종 이상 있기 때문에 처리 부분에서 이걸 제거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다양한 일반적인 분리 공정들을 역시 처리해서 적용하는 것처럼 적용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일단 포커스를 두고 싶은 것은 이제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멤브레인 공정입니다. 멤브레인 공정에서 이것을 제거한다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분리막을 어떤 분리막을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막을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물질들을 크기별로 보통 분류해서 분리막을 분리하는데, 뭐 마이크로 필트레이션, UF 혹은 나노 필트레이션, RO, 리버스 오스모시스 같이 이렇게 점점 세부적으로 나눠지는데,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이 아까 보신 것처럼 오르가닉 컴파운드, 작은 몰레큘이기 때문에 최소한 NF급 이상은 돼야 저희가 이걸 제대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분리막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NF-RO 분리막을 적용을 했을 때 이것을 실제로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은, 우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NF-RO 분리막은 여기 아래에서 보시는 것 같이 그런 아민과 아실클로라이드를 지지층 위에서 계면융합해서 만드는 이런 컴포짓 멤브레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짓 멤브레인의 상단은 이렇게 지금 아로마틱 폴리아마이드로 이루어져 있고, 아래층은 대부분 이제 폴리설펜과 같은 포러스한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폴리아마이드 선택층이 200나노 정도로 상당히 얇은데,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제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 이러한 폴리아마이드 분리막을 사용했을 때 어떠한 요소가 이제 TORC 제거율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리막을 지금 폴리아마이드로 픽스를 했고, 그 다음에 구동 조건도 마찬가지로 결정을 해야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떠한 패러미터가 TORC 제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작동 방향은 대표적으로 데드엔드 혹은 크로스플로우를 사용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로스플로우로 판정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드 솔루션 온도도 실온 가깝게 조정을 하고, 그리고 pH도 뉴트럴 가깝게, 그리고 압력은 너무 높지 않게 한 20바 이하의 실제 사례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러한 조건에서 구동된 TORC 제거율들을 다양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변수로 생각한 것은 이제 이 TORC들의 분자 자체가 가지는 특성들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총 팩터를 9개 정도로 뽑아왔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몰레큘러 웨이트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분자의 크기에 관련된 다양한 팩터들, 스토크스 레디어스나 아니면 뭐 몰레큘러 랭스 같은 다양한 팩터들을 확인을 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것이 TORC가 침투성인지 소수성인지 판단하는 파티션 코에피션트, 그리고 극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는 다이프 모먼트, 그리고 이제 뉴트럴 혹은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확인하는 차지까지 총 9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 분리막 총 12개에 대한 이제 이미 알려진 논문 27개를 분석을 해서 여기서 이런 9개 특성을 가진 물질 322개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 플롯을 해가지고 이 중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분자 크기 특성에 대해서 제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나눴었는데 이 분야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이즈 익스플로전에 대한 효과를 상당히 높이 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논문들도 이제 이런 크기 특성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크기 특성을 어떻게 해야 가장 올바른 예측 파라미터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팩터별로 하나씩 플롯을 해가면서 제거열 데이터와 이런 패턴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분자량과 이제 제거열에 관련한 플롯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분자량이 0에서 700까지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반면에 이런 분자량과 제거열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는 나오지만 대단히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분자량이라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인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다른 데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스톡스 레디우스를 가지고서도 저희가 플롯을 해봤는데, 스톡스 레디우스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분자량보다도 못하게 훨씬 더 제거율과의 관계가 불명확한 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자 길이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플롯을 해봤는데, 분자량과 크게 다를 거 없이 여전히 꽤나 스캐터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예전에 많이 쓰는 이런 패턴 파라미터들을 봤을 때 이보다는 조금 더 좋은 다른 분자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은 앞에서 보신 분자 길이는 이런 가장 긴 축, 장축 길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이보다 가장 짧은 쪽 단축 길이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게 2차원에서 프로젝션 했을 때의 최소 면적, 그러니까 사용 면적, 혹은 이제 분자 자체를 아예 3차원으로 간주했을 때 3차원 전자 구름이 가지는 총 부피, 이런 세 파라미터들을 추가로 더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단축 길이로 플롯을 해봤을 때는 어느 정도 앞서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커브가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런 평균 R스퀘어, 그 에러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전에 제시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파라미터라고 알려진 게 이러한 최소 사용 면적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앞에서 보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콜리레이션이 그나마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반데르발스 볼륨이라는 새로운 파라미터를 도입을 해서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여기서는 이제 이런 컷오프 라인이 훨씬 이전에 어떤 단어보다 더 스티프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R스퀘어, 에러 텀 또한 훨씬 더 1에 근접해서 지금 앞에 나온 프로젝션 에어리보다 훨씬 더 좋은 파라미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거율의 컷오프 라인이 대략 130 세제곱옹스트롬에서 형성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다른 논문에서 팔스 같은 걸로 분석을 했었을 때 실제로 폴리아마이드 안에 덴스 폴리아마이드 안에 공급 사이즈가 여기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른 앞서의 다른 여러 파라미터보다 이런 크기 파라미터에 관해서는 확실히 저희가 새로 제시한 이 반데르발스 부피를 사용하는 것이 제거율 예측에 확인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잘 맞는 수치긴 한데, 그래도 여기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러면 이 크기가 큼에도 불구하고 제거율이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크기 이외의 다른 요소가 작용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서, 그러면 차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아까 뉴트럴의 차지를 확인해봤더니, 의외로 차지에 관련해서는 이제 제거율과 거의 연관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예외 사례가 전체 12%, 322개 중에 40개 정도가 확인이 됐는데, 이 중에서 뉴트럴에서 퍼포먼스 차지를 갖고 있는 물질은 딱 하나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저희가 제시한 커브 안에 안정적으로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퍼포먼스 차지가 이런 제거율과 이 크기보다 제거율에 더 어떤 큰 효과를 미친다고는 저희가
크기 이외에 이 40개의 예외가 어떤 팩터들 때문에 그런 예외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로 그 크기 매제 말고 솔루션 디퓨전 모델에서의 텀을 생각해봤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TYC들이 분리막에 잘 녹아들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거율이 낮게 나온다는 것은 이 폴리머 안에 이런 물질들이 잘 녹아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분리막과 TYC 간의 친화도를 판단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새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영구 차지가 효과가 없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유도전화, 쌍극자 모멘트 텀으로 임시적인 그런 전화를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플로팅을 해봤는데, 이제 다이포 모멘트가 크기가 어떤지와 제거율 간에는 상당히 별로 연관이 없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 앞에서 40개의 예외 사례를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40개 예외에 대해서도 이제 따로 뽑아서 다이포 모멘트로 플롯을 해봤더니 여기서도 어떤 특정한 경향성이 크게 나타난다고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쌍극자 모멘트도 아닌 것 같다. 하면은 이제 다른 친화도 파라미터를 어떤 걸 써야 될 것인가. 그래서 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파티션 코에피션트, 분리 개수, 분배 개수를 이용해서 앞서와 마찬가지로 플롯을 해봤는데, 이렇게 플롯을 해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크기와 무관, 그러니까 크기만큼 이러한 이 분배 개수의 효과가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 40개를 뽑았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쓰여지는 이런 다이폴, 차지, 혹은 파티션 코에피션트, 로그 T 같은 것들이 이제 크기보다 더 앞서는 파라미터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크기 예외 요소로 작용할 수, 크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다라고 작용할 수 있을 정도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TYC와 분리막 친화도에 대한 새로운 파라미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와중에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40가지 예외 사례들의 분석을 해서 이런 친화도 파라미터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폴리아마이드 자체의 구조적 특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여기는 다 아로마티딘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아로마티딘은 결국 2차 아민 프록스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40개 예외 사례 중에서 그런 파이린과 2차 아민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봤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아세타미노펜 같은 것들이 제거율이 상당히 낮았는데, 보시면 파이린이 있고, 이 파이린에 또 2차 아민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다음에 폴리아마이드와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파이린과 2차 아민이 있을 경우에 특히 제거율이 낮다고 하면은 역시 부조적 유사성에 대한 인격이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 부분에서 2차 아민에 의한 수소 결합, 그리고 이런 파이린과 파이린 사이에 수평 배열됐을 때의 이 파이 인터랙션, 그리고 이 파이린과 2차 아민이 인접했었을 때 파이린이 스테빌라이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소 결합에 대한 이 옥시전과 나이트로젠의 영향이 더 커져서 이 두 가지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들을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추정을 실제로 저희가 파라미터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화 가능성을 생각을 해본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한센 솔루빌리티 파라미터라는 것입니다. 이 한센 솔루빌리티 파라미터라는 것은 이 솔벤트와 폴리머의 이런 인력텀을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분산형, 극성 인력, 수소 결합력을 각각 플롯을 한 다음에 이제 폴리머와 솔벤트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이 거리가 짧을수록 이제 친화력이 높다, 혹은 이 거리가 멀수록 친화력이 낮다라는 식으로 계산을 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솔벤트가 아니고 이제 TOIC를 이용해 이 솔벤트 대신에 사용했을 경우에 폴리아마이드 구분자와 인터랙션을 계산을 하면은 이제 이 친화도에 대한 수치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서 이제
이 한센 솔로이드 파라미터가 알려진 TORC들에 대해서 몇 가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폴리아마이드와의 평균 이 한센 거리가 8.86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신 그 커브 그래프에 따르면은 이 반데르와스 부피가 130 이상일 때 제거율이 95% 이상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아제타미노펜과 같은 경우에는 반데르와스 부피가 130보다 큼에도 제거율이 62%밖에 안 나왔고, 이것은 이제 한센 솔로이드 파라미터를 보면은 이제 평균의 5분의 1 정도에 불과한 훨씬 더 폴리아마이드와 친화력이 좋은 물질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페인 또한 한센 솔로이드 파라미터가 평균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그래서 부피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제거율이 저희 예측보다 낮다는 것을 추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계속 연구를 진행 중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로 이제 논문이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센 솔로이드 파라미터로 저희가 이거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현재 알려진 폴리아마이드 값이 리니어 부분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LFRO에서 실제 사용되는 크로스리코드 폴리머의 한센 솔로이드 파라미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의 정확성을 저희가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솔벤트 스웨딩 레이시오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폴리아마이드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이걸 이제 각종 다른 솔벤트에 노출시켜가지고 스웨딩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을 하고, 그런 이 스웨딩된 레이시오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 솔벤트들의 한센 솔로이드 파라미터와 이를테면은 스웨딩이 많이 되는 거에 솔로이드 파라미터가 폴리아마이드보다 가까울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어리분을 해서 저희가 폴리아마이드 부분의 한센 솔로이드 파라미터를 실제로 계산하는 연구를 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을 해보자면은, 향후에 이런 TRC 제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크기 특성 쪽에서는 우선 이 컷오프 편차를 더 줄이는 방향, 그러니까 이 사이즈를 내부 크기를 더 균일하게 해서 이런 편차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우선 크기 특성에 인한 제거율 향상을 위해서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친화도 특성 쪽으로는 역시 TORC와 폴리아마이드 보분자 사이에서 인터랙션을 최소화하는 것이 역시 제거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표면을 배질하거나 아니면 복합 소재를 도입하거나 혹은 아예 현재의 폴리아마이드 다른 신규 구조를 개발하는 방식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최근 저희 연구팀에서 개발한 사례를 그냥 간단하게 조금만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소재 도입을 통해서 표면 특성을 좀 바꾸는 것인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면활성제가 아닌 다른 종류의 기능성 계면활성제를 넣어서 표면에서 친수성을 더 높여주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일반적인 기존의 계면활성제를 첨가한 것과 성능은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데 표면 구조는 상당히 다르게 나온 걸 볼 수 있고,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항균 기능성을 위해서 집어넣긴 했는데, 앞으로 이런 계면활성제를 보다 다른 특성을 가지면 물질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런 TORC 제거에 있어서 보다 최적화된 진화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는 조금 몇 년 전에 한 거지만 이제 새로운 폴리머를 소재를 이용해서 이제 폴리아마이드 분리막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셀룰로스 나노크리스탈을 저희가 표면 개질을 했는데, 그래서 아민 엔딩이 붙었지만 이 구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로마틱 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소재 자체가 어떤 유해물 흡착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유해물 중 하나인 오리게시드 제거율이 기존 상용 분리막보다 더 높은 걸 볼 수 있고, 아로마틱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향후로 다른 TORC 제거에 있어서도 순수 아로마틱 폴리아마이드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약을 하자면은 이런 TORC 제거율에 관련된 특성으로 분자 크기는 반대로 말씀 부피를 쓰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제 상호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센솔리티 파라미터를 연구 중에 있지만 앞으로 보다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거의 향상을 위해서는 이제 여기서 두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이것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 개발이 앞으로 요구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예, 저희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예. 발표 일단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건 미량 유기 여러 물질이라고 하셨는데 네. 아까 제거율이 나와 있는 슬라이드 같은데요. 네. 혹시 제거율은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에서 이제 제시된 수치들을 저희가 일일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실제 그 논문에서 사용되는 그런 작동 방향, 온도, 유형의 pH 수치들이 저희 크리테리어에 만족하는 거를 저희가 일일이 선정을 해가지고 이것들의 평균을 통해서 이제 제거를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하기보다는 이제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 활용해서 저희가 새로운 파라미터를 찾으려고 진행한 거죠. 그럼 그 논문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분리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 논문에 뭐 분석 방법이라서 그런 거 명시되어 있지 않으세요? 분석 방법이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부분은 사실 ICP 같은 거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제 농도가 워낙 작은 이 파마시티컬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낮은 걸 쓰려면은 이제 아무래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나 뭐 ICP나 같은 이런 몇 가지 사실 방법이 대부분 제한되어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농도 부분에서는 이제 대부분 굉장히 낮은 농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미량 분석 같은 거를 주로 활용을 하는 걸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GCS 이런 거 쓰면은 미량 분석을 유기물질을 볼 수는 있는데 이게 근미량이면 분석하는데 좀 한계가 있거든요.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논문에 있어서의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거를 수백 개를 해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긴 합니다. 저희가 그런 이걸 걸 수행하지는 않으시는 향후에 저희가 따로 해볼 계획이 일부에 대해서 특히 40개 정도 빗나가는 물질들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해볼 계획도 있기는 한데 이제 이런 논문들에서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논문이냐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최소한 2개 이상, 그러니까 단독으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싫지 않고 최소한 몇 개 이상의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일단 일반적으로 제거율이 비슷하다 싶으면은 그런 경우에 여기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들 사이에서 이제 자체 검증을 한 거죠. 저희가 직접 시험하는 거죠. 이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질문 받았습니다. 아까 그 스톡스 레이디어스 안에 그 차지에 관한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별개인가요? 저희가 사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 미처 언급을 못하긴 했는데 이 스토커스 레디우스가 여기 있는 데이터가 보시면은 여기보다 약간 적어 보이는 것 같이 보실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차지 있는 거는 일단 다 빼고 여기가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차지 있는 물질이 전체에서 그것도 한 3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여기서 지금 200개 이상 나와 있는 거라서 이제 차지가 없는 뉴트럴에 활용해서 이걸 저희가 판단해서도 이제 스토크스 레디우스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식으로 클릭을 하게 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화가 그냥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아로나 NF 필트레이션 할 때 그 타겟 물질의 그 차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유리물 같은 경우에 보니까 크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다른 것들이 이제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제 발표를 하시면 저는 상당히
재미있는 발표인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무빔으로 그럼 또 달라지는 건가요? 제가 그거 뭐 소디움이나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지를 띄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하이드레이션 된 전체 레디어스 따지면 상당히 크고 걔만 차지하면 엄청 작고 하이드레이션 되는 것까지 따지면 엄청 커지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잘 걸리는 걸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차지가 특별히 그러면 무기물보다 좀 덜 중요하게 되는 어떤 뭐 이유가 있는 건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도 원래 NACL 제거하다가 이쪽으로 지금 연구를 새로 시작한 거라서 원래 그 이온 쪽에서와 이쪽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온들도 이제 하이드레이션 돼가지고 사이즈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온들은 그냥 사이즈 익스클루전보다는 훨씬 더 솔루션 디퓨전 쪽에 근접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근데 그쪽에서 그럼 솔루션 디퓨전을 하려면은 이제 소션이 돼서 녹아야 되는데 녹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하이드레이션 레이어가 좀 벗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는 이제 전하가 얘는 이제 이런 오르가닉 솔벤트가 훨씬 사이즈가 작은데 이게 전하는 상당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전하의 차지 유무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어쨌든 상당히 큰 물질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에탄올을 한 이만하다고 치면은 이 한쪽 끝에서 전하가 있다 없다는 이 전체의 크기에 있어서 상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고 작고의 차이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유기물에 관련된 것이고 무기물 특히 이온에서는 이거와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없으실까요? 기존에 이제 K에서 같은 그 크기랑 그 전하의 이제 복합 효과로 리젝션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 이제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제 그 플롯을 하셨거든요. 그걸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나타내고 기존에 뭐 익스텐디드 레레스트 플라피케이션 복합 효과로 이제 식이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단일 효과로 플롯을 이제 하게 되는 그 배경이 있으신지. 일단 사이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패러미터가 있으니까 사이즈 단일 패러미터로 일단 저희가 플롯을 하고 이제 여기서 엇나가는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서 추가적인 이제 다른 인터랙션 파라미터를 고려를 한 것이 주원인데요. 일단 여기서 그렇다면 여기 쌍극적 모멘트 같은 것도 저희가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엄밀히 말해서 사이즈별로 한 4개 정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색을 다르게 칠해서 어느 정도 예측